안녕하세요. 청년한의원 한의사 정창훈입니다. 저는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직장에서도 힘들고 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잠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인데요. 자도 몸이 무겁고 쉬고 또 쉬어도 지친 마음,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피로의 악순환, 그 이유를 현대과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피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는 피로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잡지에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잠깐 기사의 첫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쁜 하루를 끝내고 밤 11시 전에 잠이 든다. 밤 동안 완전한 수면을 취하고 자연스레 잠에서 깼지만 여전히 피곤하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인가? 이러한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다. 네덜란드 네이머원의 라우바우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실시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2만 명 중 30%가 자신의 주치의에게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사람들 중 20%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강도 높은 피로를 경험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로는 대단히 흔한 증상의 하나인데요. 진료를 하면서도 통증만큼이나 흔한 증상의 하나가 바로 이 피로입니다. 흔히 피로, 수면 부족, 통증, 하나 더 포함하자면 우울한 기분과 같은 흔한 증상들을 흔하기 때문에 흔하니까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또 정신, 신경, 내분비, 면역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피로, 통증, 우울, 스트레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내분비 질환, 자가면역 질환,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이거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면역계의 이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는 이 주장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잘 입증된 의학적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뿐더러 다양한 감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근간이 되는 생물학에서는 진화의 맥락을 벗어난 어떤 생물학적 명제도 의의가 없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진화론적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왜 이것이 문제인지 설명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분명히 여러 야생 상태의 위협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불러오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상태가 일상화가 되면 이로 인해서 증가한 염증 반응을 비롯한 여러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들은 우리 몸의 여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여러 조직들을 공격하게 되는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통해 잘 알려진 일주기 리듬은 또 다른 측면에서 면역계의 활성화 유발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시시대의 생활습관에 맞게 잘 짜여진 24시간 주기에 따라 여러 현상들이 조율되어 있는데, 야식이나 과식을 비롯한 식습관의 이상, 수면 부족, 도시의 야경을 형성하는 환한 조명,
이 외에도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이 일주기 리듬을 흐트리고 그 결과의 하나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의 조절이 수면 장애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 뛰어난 정확성을 무기로 우리의 생리작용이 하루에 극단적인 국면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체 시계는 행동, 호르몬의 혈중 농도, 수면, 체온, 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식이 피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견, 배가 고픈데 어째서 활력이 증가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단식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 오후 6시 이후에서 아침까지 최대한 공복 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단식, 특히 고칼로리, 고염식을 섭취하는 분들에서 단식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포만감을 느끼거나 허기지고 식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두 호르몬, 즉 렙틴과 그렐린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 상태에서 그리고 비만한 상태에서 주로 분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포만감을 유발하지만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그렐린은 공복 상태에서 그리고 마른 상태에서 주로 분비가 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한편으로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록 배가 고프다는 부작용은 있지만 단식 상태에서는 이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증가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염증과 관여되어 있는 여러 피로, 우울, 무기력 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금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혈압이나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저염식이 염증 반응의 감소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한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한약을 먹으니 입맛이 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 한약 중에는 그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렐린 자체로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렐린에 의한 부수적인 작용, 즉 식욕 증진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노인 환자나 수술 등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 수준이 증가한 환자들은 식욕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그렐린의 식욕 증진 효과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알게 되면 한약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서 입맛을 당기게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 실제로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염증이 피로감이나 우울감, 통증과 관여가 돼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현대과학은 질병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한 곳에 묶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감기나 장염과 같은 감염 질환을 경험해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의욕이 감소하고 또 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계속 눕고 싶은 등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염으로 인해 증가된 염증 반응이 여러 가지 행동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피로, 우울, 통증과 같은 여러 현상들이 염증이 증가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진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이 이들 증상들의 발생이 염증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들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노아민이라고 하는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지금도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들은 염증의 증가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도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대개 효과가 2에서 4주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염증으로 인해 위축된 신경이 염증을 감소시켜서 새로 성장하고 재기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몇몇 연구들은 소염 진통제가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건, 비만해지건, 잠을 잘 못 자건, 과식과 야식을 하건 다양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은 염증이 이러한 다양한 피로를 유발하는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증가한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비만 상태에서는 만성적으로 렙틴이 증가되어 있고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렙틴이 우리 중추에 잘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도 비만과 더불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염증 물질을 생성하는 기초 물질인 지방이 전신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대식세포와 같은 여러 면역세포들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염증 상태에서는 면역계로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 정상 조직에서 인슐린의 사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생리적 기능들에 장애가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비만에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혹은 염증의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이니 최근에는 굉장히 잘 확인되어 있죠. 분명히 염증, 면역은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대단히 좋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감염원에 노출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서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생리적 현상의 이점들은 사라지게 되고 도리어 염증이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항상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열량 식단, 고염식, 생활습관 이상,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들이 모두 염증 수준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원인 역시 염증이 증가를 야기하는 여러 특성들이 있기 때문임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원래 염증이 증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인 질병 행동을 작동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 피로, 통증, 무기력을 겪게 되는 이유가 이 염증 반응이 감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이 되면 이 염증 프로그램들, 질병 프로그램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해치는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소하는 것은 염증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치료들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운동은 이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시라거나 채소가 풍부한 식단 아니면은 지중해식 식단 같은 몸에 좋은 식단들은 실제 과도한 지질이나 단백에 의해 증가되는 염증 수준을 감소시키는 항염증성 식단의 효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요. 이들 미생물들이 장내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사 물질들을 생성하도록 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좋은 습관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리듬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염증 반응의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약이나 침 치료의 기전도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되어 그 기본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한약의 생리 활성 물질들은 몸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침 치료 역시 특히 중추에서 스트레스와 관여된 여러 영역들의 활성을 조절을 해서 통증, 스트레스,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이 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우울증을 개선하는 한약의 작용도 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신경, 면역, 내분비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러한 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 회복에는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최근의 의학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피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로를 운동이나 식습관 아니면은 생활습관 조절 외에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이 어떻게 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도 최근에 잘 밝혀져 있는 사례들을 알아보면은 어떻게 피로를 치료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